네, 목요일의 특별한 시간 KFM 스페셜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경제포럼이 공개한 성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평등 순위가 153개국 가운데 108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으로 성평등이 실현되려면 최소 100년 이상이 걸린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오늘 KFM 스페셜 이 시간에는 2020 대한민국 여성을 말하다를 주제로 보도국의 오인원 기자, 그리고 이정아 경기 여성단체 연합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토론 잠시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기업과 학교 등의 성평등위원회를 만들도록 강요하는 경기도의회는 제정신인가? 대한민국 헌법과 양성평등 기본법과 달리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는 조례를 즉각 처리하라. 그리고 이제는 젠더 이슈에서 여성의 인권이 가장 최대로 보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 조례로 지금 이름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발상의 전환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자, 민의를 모은다는 경기도 의회에서조차 지금 성평등 용어 그리고 젠더 이슈를 놓고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만큼 지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이 바로 성평등 또는 양성평등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연말을 맞아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 양성평등을 주제로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봅니다. 먼저 오인환 기자. 네, 오인환입니다. 네, 이 시간 KFM 스페셜에서 이 주제를 준비한 배경은 뭘까요? 네, 우리 사회가 이 연속선상에서 보면 이 미투 운동부터 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상대적인 혐오, 또 82년생 김지영 등 이 수많은 이슈들이 뜨거운 감자로 제기가 됐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양성평등을 보면 이 축소판이자 이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이 사실 중앙정부보다 저는 이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경기도에서 우선 시행된 정책도 많고 이 거버넌스 운영에 있어서도 이 경기도가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실제 많은 정책과 입법에서도 이 선행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이 많아서 이 타시도 역시 이 경기도의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는 상황이고요. 올해 이 경기도에서도 이 관련 조례안들이 상정되면서 여러 보수단체나 이 종교단체들이 집회를 여는 등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이정아 경기여성단체 연합 대표님도 나오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요즘 세상을 보면 네. 뭐 공무원도 여성이 앞서고, 또 네. 뭐 외교관도 여성이 앞서고, 네. 판검사도 여성이 앞서고, 네. 또 성비로 봐도 여성 네. 우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계속해서 이런 양성평등 얘기, 네. 남녀성 불평등 얘기가 나오는 것,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선 양성평등 이 개념과 정의를 어떻게 정할 수 있습니까? 일단 앞에서 연 말씀에서 네. 여성이 앞서고 있다를 꼭 하나 더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소수가. 네. 제가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네. 남성 우위의 인식을 네. 두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다면 좀 괜찮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지금 요즘 이제 이 정책 용어이죠. 양성평등이든 성평등이든 이 정책 용어가 요즘 참 고생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성평등이라고 할 때 말 그대로입니다. 네. 결국 어떤 거냐면 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우리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회와 권리를 갖는 것이 양성평등이고, 이것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 나가야 할 것이 조금 더 진보적 용어라고 할 수 있는 성평등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회가 공고하게 갖고 있었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것들을 그 틀거리를 또는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어떤 약속 내지는 정책적 지원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는 결국은 우리가 같이 공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찾아가는 과정에서 획득하게 된 정책적 용어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성평등이나 양성평등이나 이 용어는 함께 가는 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 중에 기회와 네. 또 결과의 평등, 그리고 네. 공생, 공존, 이런 네. 의미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세계 성격차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 평등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이건 전 세계적인 그런 이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성과 여성이 과연 지금 평등한 사회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점수화된 것이 세계 경제 포럼과 유엔 개발 계획이 있는데요. 네. 이 유엔 개발 계획이 189개국을 대상으로 보고하고 있는 이 성평등 지수가 이 한국에서는 11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사실 이 지수의 경우에는 이 남성과 여성이 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는가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선진국 지수의 평가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이 세계 경제 포럼의 경우 한 13년 정도 된 지표입니다. 우리의 경우 108위를 차지했고요. 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7계단 정도 순위가 상승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야에서 좀 후순위 그룹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자, 한국은 왜 여전히 후순위 그룹에 머물러 있을까? 그렇다면 저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 어디서부터 이런 차별점이 크다고 봐야 됩니까? 네, 우리는 이 건강이나 생존 부분, 이 성별 부분에서는 거의 탑랭크에 올라 있습니다. 이 남아 선호 사상 같은 차별에 있어서는 좀 다소 옛말이 되었다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요. 네. 이 다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나 이 기회, 또 임금의 평등성, 이 정치 참여 부분에서는 이 100위권 밖에 머물렀습니다. 또 실제 이 추정 소득에서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 중국보다도 저희가 양성 평등 지수가 낮다고 나옵니다. 이 좀 그래서 106위를 중국이 기록을 했고요. 일본도 121위였다는 점도 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네, 중국보다도 양성 평등 지수가 낮다. 예. 정말 어찌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이런 수치일 수도 있고 경제활동 참여, 정치 참여 부분에서 100위권 밖에 머물렀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과연 여성 임원의 비율 또 정치에 있어서 의사당의 여성 의원의 이런 비율을 생각해 보면 금방 다가오는 그런 통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정아 대표님, 네, 경기 네. 여성단체연합 대표이시니까 네. 경기 지역에서 어떤 양성평등을 네. 위해서 많은 관련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또 직접 체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성 분야에서 이 가장 큰 화두 이걸 뭐라고 보고 계실까? 일단 이제 올해 화두로 굳이 꼽자면 네. 큰 틀에서 키워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춰라 이고요. 그리고 공존의 조건을 모색해라가 두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단 여성운동 저희 이제 진영 단체들에서는 그동안 여성의 건강권을 포함해서 국가 인구 정책에 여성이 어떻게 동원돼 왔는지, 네. 그리고 폐기 처분으로 그리고 때로는 벌겋게 살아있는 권력으로 이 낙태 여부를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삼은 데 대해서 지난 몇 년간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왔고 분노했습니다. 네네. 이 노력이 올해 우리가 이제 상반기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헌법 불합치 판정을 이끌어내면서 이제 법 조항이 달라져야 하는 시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2018년이죠. 서지영 검사의 용기 있는 검찰 조직 내 성추행 사건을 드러내면서 우리 사회 수십 년을 곳곳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에 대해서 말해왔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게 드러내기 참으로 어려웠던 우리 사회 안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하나로 뭉쳐지면서 이 미투 운동에 기름을 부었고 그 과정에서 이윤택이라든지 안희정이라든지 그 죄를 당연히 물어야 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이제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아직 진행형입니다. 일명 우리가 장학선으로 통칭을 합니다. 고 장자연 사건, 그다음에 김학의 사건, 그다음에 버닝썬. 에서 보여지는 게 하나로 관통합니다. 어떤 거냐면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가 어떻게 힘 있는 언론과 그리고 정치 권력과 그리고 검찰 권력 앞에서 사소하게 다뤄지고 배제되고 심지어 혐오를 양산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일련의 사건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이 남성 집단들의 반인륜적이죠. 네. 그리고 범죄 은폐 조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냈고 그 변화를 요구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경기권에서는 스쿨미투가 이어졌습니다. 네. 근데 참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이제 공립학교들에서는 일정 부분 걸러지는
노력들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수원, 용인, 고양, 광주 등등에서 일어난 스쿨 미투들의 특징들이 사립학교 안에서 울타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건이 똑같이 일어나도 이걸 해결하는 하는 과정에서 울타리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기가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학부모들 만나고 그다음에 도움을 주고 있는 교사 집단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참 쉽지 않고 이거는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정아 대표 경기도의 성평등 문화 네. 확산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 앞서서 오인환 기자가 경기도가 성평등 문화 확산의 큰 구심점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셨는데 이건 어떤 배경에서 그럴까요? 네, 저희가 이제 젠더 거버넌스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시민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과 노인, 여성할 것 없이 이 다양한 주체들이 이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최근에는 좀 시민들이 직접 만든 콘텐츠도 주목을 받았고, 이 노동 분야라든지 청년, 이 문화 분야에서도 이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태용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이 성평등 사업실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1년 동안 주제를 잡아서 활동을 해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요. 그 모니터링 결과를 정책으로 발굴하고 또 도의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도민 정책 참여단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5년째 들어가고요. 공무원이나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도민들이 체감하는 정책들을 좀 더 성인지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고요.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시군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정부는 물론 이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활동에 대한 좀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경기도가 성평등 문화 확산의 큰 구심점이라고 지금 그 배경을 설명해 줬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 올 때까지 참으로 큰 갈등도 있었습니다. 지금 경기도 의회만 보면 항상 이 문제와 관련한 집회가 열리기도 했고요. 네. 여성 관련 입법들을 놓고 참 시끄러웠죠.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선 이 성평등 기본 조례를 시작으로 이 미군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 등이 이 경기도에서 쓴맛을 봤는데요. 네. 이 보수단체나 종교단체의 반발에 의식을 한 건데 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듯 이 조례가 이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단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건데요. 안김정의 기지촌 여성인권연대 자문위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여성의 인권이 가장 최대로 보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도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아직도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건 저희들이 만나본 경기도 의회의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의원들께서 한미동맹의 문제, 주한미군의 문제 이게 혹시 이러면서 이제는 좀 벗어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젠 여성 인권 그리고 기지촌이라는 부분에서 피해를 받았던 여성들을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데에는 경기도 의회가 모든 의원들이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조례 입법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올해가 좀 과도기였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앞으로 이제 갈등의 여진이 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 대표님 지금 들으신 대로 이 양성평등의 문제가 항상 네. 그 기본과 원칙에 접근하기보다는 네. 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또는 네. 표계산 네. 이런 것과 연계돼서 진행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으로 촉발된 성평등, 네. 성주류화, 성인지, 성별 영향 평가 등등이 모두 정책 용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용어들이 거의 순환을 받는 그런 해가 올해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일단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미군 기지촌 지원 여성 지원 조례는 아마 일단 상임위에서는 받아들여진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이 발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이제 언급한 그 성평등 기본 조례 같은 경우는 일부 개신교 측이 얼마 전에 이제 측의 의견이 일부 반영이 된 내용으로 재개정 논의가 있었어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 차별과 혐오 없는 경기도민행동이 꾸려져 있습니다. 이 네. 조직이 저희 이제 경기여성단체연합도 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룹에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어찌됐건 무산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는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께서 이 부분과 관련한 설문도 진행하신 것으로 네네. 듣고 있고, 네. 자,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았다고 들었는데, 네. 주로 국민들은 이런 양성평등, 성평등에 대해서 어떤 여론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어야 할 사안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부터 거꾸로 역으로 받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이 성평등 기본 조례 자체가 애초에 우리 사회가 이제 여성을 발전 대상으로 묶어놨던 근거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성발전 기본법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20년 세월을 흘러오면서 2015년에 개정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포함되고 이게 이제 양성평등 기본법인데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라는 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가 따릅니다. 네. 이 내용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성평등 기본조례, 양성평등 기본법이고 네. 그 모법에 근거해서 지역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설문 내용에서도 이렇게 물었을 때 어디서 이상하거나 차이점을 발견하십니까? 또는 이걸 여기에 대해서 이걸 바꿔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거냐면 결국은 우리 사회가 이제는 다움, 흔히 말해서 여자다움, 네. 남자다움으로는 더 이상 공존하거나 삶을 같이 영위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사회에 와 있는 거예요. 네네. 저출생의 문제, 그다음에 저성장 기조의 문제, 그리고 노령화 문제. 결국은 여성과 남성이 같이 함께 공존하고 공생해야 할 조건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과정에서 차별과 배제와 혐오가 양산되지 않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걸 가장 일종의 하나의 지지대 할인할 수 있는 게 제도잖아요. 네네. 근데 이 제도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일부 보수 개신교들의 이 제기를 어떤 식으로든 설명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입니다. 네. 네. 그런 차별과 장벽을 없애는 일. 그것은 결국 말씀하신 대로 제도고 결국은 법과 정책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네. 지금 경계방송에서도 국회의원에 대한 검증 작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만, 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런 남녀 평등 문제를 포함해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바 또는 글로벌 가치의 영역에 접근하는 이런 방식이 되기 위해서도 정말 올바른 의회 또 올바른 국회의원을 뽑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우리 정치가 좀 성숙하지 못했다고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네. 이 국회가 정책을 왜 당론으로 좀 줄세우기를 하고 있고 또 옳다 그르다를 개인의 돌출 행동으로 보는 좀 상황이 문제라고 봅니다. 올해 중앙과 지방 정치를 모두 보면서 이 정치에 대한 혐오가 극한에 달한 것으로 저희는 실감을 하는데 이 국민들이 지지하고 믿어오던 의원들까지도 올해는 좀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좀 여전히 싸우고만 있어서 이 국민들이 앞으로 이 정치쇼나 갈등, 이 드라마에만 집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거대 정치가 몰락하면서 오히려 좀 다당제로 변화하면서 좀 다수의 목소리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열릴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인환 기자와 함께 5대 핵심 공약을 그동안 분석해 왔는데 제가 되돌아봐도 경제 분야 공약, 특히나 SOC 개발 사회 이런 분야는 상당히 치중되어 있는데 저는 경기적 국회의원들의 공약 가운데 한 번도 이러한 성평등 또는 여성 관련 정책을 글쎄요. 제가 실수로 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전무했던 것 아닌가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인환 기자는 어떻게 봤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한 절반 정도 지금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실제 좀 가장 많았던 공약은 교통이나 이 건설 부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철도라든지 트램도 있었고요. 또 이 도로 확충에 대한 조기 공약이 두드러졌는데 아마도 좀 표와 직결되는 부분이고 좀 생활 밀착형 공약이다 보니까 주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 노인이나 청년, 취업, 일자리 부분에 공약이 참 많았습니다. 여성 비례대표나 중앙에서는 좀 육아휴직이라든지 취업에 대한 부분이
공약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경기 지역에서는 좀 전무했다는 생각을 해서 꼼꼼한 정책을 앞으로 후보들이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경기여성단체 연합 대표를 맡으시는 이정아 대표님 입장에서는 특별히 다음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어떤 공약을 담아줬으면 그리고 어떤 공약을 반드시 실천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 또는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일단 이제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의원 동수제를 담론화해 나가는 작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제가 여성 정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삶의 경험하고도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국회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17%가 여성 비율입니다. 이거는 이명신 의원이 재헌의회 때 최초 여성 의원이 된 이후로 거의 70년 세월 속에서 네. 17%가 늘어났다는 것에 굉장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그 숫자라고 봐요. 네. 네. 결국은 그러면 나머지 83%의 남성 집단이 그러면 남성을 대표하냐?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네. 여기에는 다시 들여다보면 특정 남성이죠. 네. 50대 또는 60대 남성으로 주로 대다수가 비장애인이고 그리고 특정 규모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고 그리고 특정 학력 정도를 보유하고 있죠. 이렇게 남성들이 과대표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양한 여성 정책들, 다양한 젠더 정책들, 다양한 소수자 정책들이 만들어진다? 네. 그거는 태생적으로 불가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저희는 일단 의원 동수제가 실질적으로 이게 제도로 가기까지는 뭐 너무 지난할 거고 이거야말로 한 몇십 년 걸릴 겁니다. 네. 근데 그러기 전에 그럼 이걸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현재 지금 30% 여성 할당 이것이 실효성을 갖도록 구체화하도록 의제화하도록 실질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기엔 압박 수단으로서 네네. 의원 동수제 담론화를 지금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젠더 적재과 관련해 가지고는 한국 여성단체 연합을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과제 정리를 좀 마쳤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브리핑을 해도 될까요? 지금 시간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다음 네. 시간에 한번 다음 모셔서 시간에 한번 또 해볼까요? 예. 계속 이런 특집을 이어가기로 하고요. 자, 우리 사회에 지금 혐오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혐오라는 이런 단계까지 지금 남녀 성을 놓고 젠더 문제를 놓고 갈등 사회로 가고 있는 걸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젠더 간 갈등, 남녀 갈등이 한국에서도 점점 견고하게 그리고 갈수록 수위가 높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위험 신호가 아닌가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것을 줄이자는 메시지를 오늘 KFM 스페셜을 통해서 전달한 의미 적지 않다고 보입니다. 자, 오늘 참여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오인환 기자 그리고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